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식장 전류를 이용한 전기 자극이라는 거 하는 거 한번 해볼 텐데, 이번 시간부터가 이제 진짜 치료에 들어가죠. 이게 치료에 들어가는데, 막상 치료에 들어가도 이렇게 그냥 공부하면 별 재미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다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대면 수업할 때 직접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여러분들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배웠던 거를 여러분들 꼭 잘 복습해가지고 그때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자유롭게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직류를 이용한 전기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 질병으로 임상적으로 놓고 보자면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냐면 안면마비 환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말초신경 손상 환자를 만났을 때, 이럴 때 두 가지 때 되게 많이 씁니다. 교류, 즉 저주파, 중주파 요 두 가지 치료보다 직류가 신경의 경로를 따라서 자극이 전달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효율적이에요. 교류보다는. 그래서 무언가 이게 말초신경 손상에 대한 질병에 많이 쓴다라고 봐주면 좋겠고요. 우선은 우리 직류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다이렉트 커런트, DC 혹은 갈바닉 커런트라고 표현하는 건데 1초 이상 한 방향으로 흐를 때 우리는 이거를 직류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일단 직류에 대한 큰 정의였죠. 직류가 그럼 효과가 어떻게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한번 보여주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아주머니 오른쪽 왼쪽 사진 있잖아요. 눈으로 얼핏 봐도 한쪽에는 주름이 좀 많고 피부도 좀 이렇게 봉긋봉긋한 구멍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쪽 사진 보면은 꼭 화장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 주름이 많이 감소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죠. 요것만 준비하면 학생들이 별로 혹하지 않아요. 이게 뭐 요즘에 워낙 그 사진 필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사진 필터를 얼마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할머니 사진 한번 살펴볼게요. 할머니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자주름이 확연히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눈 쪽에 있는 부분도 지금 화살표가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눈이 좀 또렷하게 보인다, 눈이 좀 더 커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게 직류가 마비를 풀었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요거는 직류로 자극했을 때 혈관 반응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류로 자극하게 되면은 실제로 피부에 무언가 나이가 들면은 주름 생기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콜라겐도 줄어들고 피부에 수분 함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직류 치료로 이렇게 치료를 시행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알겠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런 반응들이 잘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는 물리치료사가 치료용으로 쓸 일은 잘 없죠. 근데 직류에 나타나는 혈관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물론 여러분들 실습해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 와서 연습할 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장비로도 충분히 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고 나면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얼굴에 대해서 치료하기 전에 전후 사진을 꼭 찍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사진 한 장 찍고 치료하고 나서 안면 마비용으로 치료하지만 똑같이 동일한 이런 반응들도 같이 나옵니다. 끝나고 치료 한번 찍고 이렇게 하면은 무언가 얼굴이 좀 변화되는, 좋게 표현하자면 젊어지는 그런 반응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류 치료가 어쨌든 좀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느껴봤으니까 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은 직류 전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무슨 종류가 있는지, 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직류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음극과 양극이 서로 반응이 반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극을 반대로 적용해버리면 나는 치료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환자는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꼭 잘 암기를 해줘야 되겠고요. 국시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건. 그다음에 이제 정증과 금기증, 그리고 이온도입법 치료라고 해서 직류 치료 안에 포함되는 거여서 우리 챕터에서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사실 분량으로 따지자면 한시간에 다 할 분량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수업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한시간 뒤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재로 와서 한 장 넘겨보게 되면 166페이지에 거기 1번, 보라색 1번 나오기 전에 위에 보면 한 4줄 정도 있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직류라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1초 이상 한 방향 흘러요. 근데 그거를 계속 흘려보내주는 연속 직류가 있고, 중간에 1초 이상 흐르지만 중간에 한 번씩 끊어주는 단속 직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직류 같은 경우에는 진단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치료용으로는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연속 직류로 치료한다.
이렇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연속 직류로 적용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직류를 적용했을 때 실제 우리 몸에 나타나는 효과는 그냥 이렇게 우리 몸에 전기가 흘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전기 흐르는 느낌 날 겁니다. 느낌이 난다. 느낌이 난다는 거는 감각신경이 감각 리셉터, 센소리 리셉터들이 활동 전이가 유발됐기 때문에 내가 감각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역학적 효과예요. 그 다음에 강도가 조금 더 세어지면은 근수축도 나타나기도 해요. 근수축 같은 경우에는 운동 단위, 모터 유닛의 활동 전이가 유발됨으로 인해서 근수축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도 보면 역학적 효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역학적 효과는 교류도 가지고 있어요. 교류도 이렇게 전기에 대한 효과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직류의 독특한 효과가 이온의 이동을 만들어내서 화학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게 직류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직류는 이렇게 뭔가 신경세포에 보다 자극이 더 잘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우리 의학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직류의 생리적 효과라고 해서 아까 전에 감각신경에 대한 효과가 역치 이상 자극이 들어왔을 때 감각을 느낀다. 운동신경과 근육에 대한 효과, 역치 이상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근수축이 나타난다. 그리고 극에 따라서 다르지만 혈관과 혈류에 대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까처럼 피부가 이렇게 수분 함량이 많아지는 그런 좋은 효과도 나타난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에다가 직류를 흘려보내줘서 뇌에다가 직접적으로 직류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직류 척추 혹은 뇌, 머리와 척추에 대한 직류 통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transcranial, cranial이 보면 뇌잖아요. 트랜스, 뇌를 가로지르는 다이렉트 커런트, 직류 자극 치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습할 일은 잘 없어서 제가 한번 보여주자면 이렇게 논문 수준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자면 B와 D라고 적혀 있는데 그걸 붙여놨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은 지금 뇌졸중으로 인해서 운동신경에 마비가 있다. 그러면 운동신경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 부분의 활동 전이가 잘 유발되는 극을 붙여주기도 하고 아니야 이 환자는 지금 너무 과민해 조현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머슬톤이 너무 흥분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트레머, 떨림 같은 게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활동저리를 억제시켜주는 그러한 극을 붙여서 치료하는 법이라고 해서 TDCS라고 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전에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고 연구되다가 이렇게 조금 밀렸어요. RTMS라는 자기장애에 대해서 좀 밀렸는데 어쨌든 이런 분야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극특성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극특성을 그냥 외우기 전에 제가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활동전이가 유발될 때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확 들어와서 양전하로 점점점 올라가요. 그때 나트륨 이온이 주변에 많으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양 이온을 붙이고 있어요. 플러스가 붙어 있잖아요.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은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극과 양극 중에 반대 극성인 음극이 붙어 있으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이렇게 딸려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이온 같은 경우에는 알카리성 물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극을 붙이면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확 몰리고요. 그 상태에서 작은 자극이라도 나트륨 통로가 열림으로 인해서 더 활동 전이가 잘 유발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그거는 무슨 극? 음극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직류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된 물질은 같은 극끼리 반발하고 반발이라는 게 밀어내는 겁니다. 반발하고 다른 극끼리 끌어당기는 성질을 이용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직류치료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지금 166페이지 표 10.1번에 극특성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안 좋아서 다른 교재에 있는 사진을 좀 붙여왔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1번이라고 3개를
제가 가리고 있는데 1번이라고 3개를 붙여놨거든요. 그게 뭐냐면 1번 3개만 기억하면 다 외울 수 있다는 겁니다. 1번 3개만 기억하면.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있는 음극 위주로 보겠습니다. 음극 위주로. 양극은 반대니까 음극 위주로 보겠습니다. 음극은 산과 산기를 반발한다. 아까 전에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은 알칼리성이라 그랬거든요. 음극은 알칼리성을 당기겠죠. 그 반대로 얘기하면 산 이온과 산기는 반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극 쪽 같은 경우에는 산과 산기를 반발하게 됩니다. 그 말은 알칼리 물질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첫 번째 줄에 알칼리 반응이 나타난다 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에 대해서도 간혹 나오기도 하거든요. 알칼리일 때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파랗게 변한다.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적 효과에서 산성이냐 알칼리냐 되는 거는 산과 산기를 음극은 반발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두 번째 1번인 혈관 확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음극을 붙이게 되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물이 많아지겠죠. 혈관이 확장되니까 피 공급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혈관이 확장된 만큼 주변으로 물이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연화, 조직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반응이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번에 두 줄 밑에 있는 거 보면 국소충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소 부위에 충혈, 피가 몰린다라는 겁니다. 부종이 심해질 때 충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혈관이 확장되니까 당연히 국소충혈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혈관이 확장되니까 출혈 효과가 나타난다. 출혈 반응이 더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1번 보겠습니다. 문턱값이 감소한다라는 말은 활동 전이가 잘 유발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활동 전이 공부했을 때 자극이 들어오면 양전화 방향으로 가다가 특정 값에 도달하면 역치에 도달하면 활동 전이가 유발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역치 값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치가 훨씬 더 도달하기 쉽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문턱 값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거는 생리학적 효과의 두 번째 줄 신경의 흥분성이 증가된다. 흥분성 증가되겠죠 보면. 그 다음에 그 문턱값 감소 바로 밑에 자극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연결이 돼줍니다. 그럼 제가 안 본 거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생리학적 효과의 두 번째 줄 보면 생리학적 효과의 네 번째 줄을 보게 되면 혈관 운동성 자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두 개 다 똑같아요. 자극이라는 게 수축하는 쪽으로 자극이 되든 아니면은 이렇게 이완하는 쪽으로 자극이 되든 결국은 혈관 운동성 확장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셋째 줄 가벼운 연료가가 나타난다. 이것도 그 길이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저기에 있는 세 가지 정도를 잘 기억해 두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국시 보기에 나왔을 때 이거 하고 이렇게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외울 게 많을 것 같지만 정리해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읽어보면 쉽게 암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를 보자면 167페이지 3번에 적응증과 금기증이라고 나오면서 표가 짤막하게 나오는데 이거 사실 짤막하게 끝낼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치료할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선은 왜 이런 적응증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기전을 제가 먼저 적어봤어요. 아까 앞에 나왔던 극특성에 따라서 기전을 한번 적어봤는데 손상으로 염증 반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극은 혈관을 확장한다. 양극은 혈관을 축소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퉁퉁 부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양극으로 치료해야 될까요? 음극으로 치료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발목이 퉁퉁 부어 있다. 이 사람의 발목 부위에 양극을 적용해야 될까? 음극을 적용해야 될까? 효구나, 혹시 이거 알 수 있겠나? 양극이요. 양극 정답 맞습니다. 이거 반대로 붙이면 큰일 나겠죠? 이거 반대로 붙이면 발목 더 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반대로 이번에는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통증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붓기가 없어요. 염증 반응이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오늘. 나이 드신 분들 삐면 잘 그러거든요. 안 부으면서 계속 아파요. 그럴 때는 오히려 염증 반응을 유발해야 됩니다. 그럼 혈관 확장을 시켜주는 응급을 적용해야 되겠죠. 타박상, 관절염 다 마찬가지입니다. 염증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직류치료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혈관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대표적인 질병이 레이노병입니다. 이게 보면 말초순환장애라고 해가지고 지멋대로 확장하는 거죠. 뭐 작은 자극에도 되게 얼굴이 빨개지는 거. 이럴 때 보면 레이노병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한 확장이니까 확장이 안 되도록 저라면 양극으로 붙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활동전이가 안 나오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보면 진정시키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과민하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진정시키는 거에 우리가 되게 할 일이 많아요. 아프다는 것도 결국은 페인 리셉터가 과흥분 상태라는 겁니다. 근경련이라는 거는 내가 수축하지 않고 싶은데 근육이 지멋대로 수축하는 거예요. 막 만졌는데 막 지리지리한 통증이 나타나는 거 감각 과민 상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활동 전이가 잘 안 나오도록 양극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치료사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실습 나가서 한번 보세요. 직류치료기를 사용할 때 환자가 아픈 데가 있으면 아니면 마비 있는 부위, 말초신경의 손상이 있으면 무조건 응극으로 치료해야 돼. 이렇게 그냥 거의 고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이렇게 피리포미스 신드롬 환자가 왔다. 다리 쪽으로 지리지리한 느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스트레칭하고 하면 효과 되게 좋거든요. 근데 직류치료기가 저는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이게 제 경험상, 이건 경험상입니다. 논문으로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환자들 같은 경우에 피리포미스 왔으면은 통증이니까 텐스 처방 나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의사랑 잘 협의해가지고 이럴 때는 텐스 말고 직류를 내달라. 병원에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 직류가 더 비싸거든요, 텐스보다. 직류 치료해가지고 실제로 피리포미스 신경을 따라가는 사이아틱 너브 쪽으로 양극을 붙이게 되면 갑자기 찌릿찌릿한 느낌이 싹 사라지는 그런 반응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활동 전이가 안 나오도록 하는 법도 신경을 써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글쎄요, 이게 이렇게 저는 사실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는데 이렇게 교과서 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과민한 상태, 신경의 과민, 노이로제, 히스테리, 그다음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애들이 밤에 소변 실수하는 거, 야뇨증 이런 게 있을 때 진정해 줄 수 있는 양극으로 뭔가 치료를 하면 이렇게 진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저도 이거는 제가 치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런 환자들이 저한테 오질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신경 자극으로 재생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이 직류 자극은 말초신경을 따라서 전달이 쭉쭉 돼요. 교류 같은 경우에 저주파나 RCT 중주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패드 붙인 모터 포인트 혹은 그 부분에 있는 뭐 이렇게 센소리 리셉터 여기에 국소적으로 자극이 들어간다 그러면 직류는 신경을 따라서 전달이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마비가 됐습니다. 그럼 신경이 다쳤어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신경이 다치면 자극이 사라지고 자극이 사라지면 신경의 변성이 나타난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직류치료기로 신경을 따라서 계속 활동 전이를 보내줘요. 그러면 말초신경의 재생 속도가 빨라집니다. 안 그래도 하루에 1에서 4mm씩 자라는 신경이 자극이 들어가면 굉장히 더 빨리 회복을 하겠죠. 그래서 말초신경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이럴 때 신경의 손상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관점으로 봐서는 통증과 마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통증이 두 개가 있죠. 이게 보면 내가 환자를 만났을 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 환자의 지금 예를 들어 카팔 터널 신드롬 환자가 왔다. 이 환자의 손끝에 지릿지릿한 느낌이 신경이 눌리면서 과민한 건지 아니면 카팔 터널의 이런 뭔가 직접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신경의 일부분이 손상이 받아서 이게 지리지리한 느낌이 나타나는 건지 이거를 잘 판단해서 양극으로 할 거냐 음극으로 할 거냐 구분해야 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되게 쉽습니다. 머슬에 아트로피가 있으면은 이거는 신경 자극 재생이 필요한 사람. 머슬에 아트로피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과민한 상태. 이렇게 판단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 말초신경이라는 건 결국은 운동과 감각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감각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이상 감각이 올 때 이게 완전 이렇게 찢어지거나 눌려서 이렇게 뭔가 손상받은 거면 마비도 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눈으로 봤을 때 MMT로 해봐도 표시 안 나요. 근데 손바닥에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이런 이렇게 세나 부분, 썸의 세나 부분 이런 데를 잘 살펴보면 아트로피가 좌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신경재생 촉진으로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임상에서는 음극으로 많이 적용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적응증과 금기증을 살펴보면 단순히 질병으로 나열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질병으로 나열되고 그냥 암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 질병이 치료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을 한 다음에 질병을 붙여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기증입니다. 근기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책에 있어서 한번 적어봤는데 앞에 나왔던 거 똑같습니다. 개방상처, 감염 때문에 안 되고요. 감각감인 괜히 아픈 사람 아니면 지리지리한 느낌이 너무 과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시킬 수 있는데 전기를 붙였을 때 타는 듯한 통증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과민할 때. 그럴 때 하면 안 되고요. 악성 종양, 최근 흉터, 감염 부위 이런 부분에는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꼭 잘 정리를 해두세요. 우리 책에는 보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안 나와 있는데 사실 전기치료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살펴보자면 치료 한번 시작했으면 10분에서 30분 정도는 해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몸에 직접 실습을 했을 때 제가 첫 번째 실습할 때는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 잔소리하면서 실습할 텐데 그때는 한번 사이클이 한 2시간에 돌라 그러면은 10분 정도 못 해요. 한 3분 정도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효과가 좀 덜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다른 기계 할 때 직류 장비 꺼내놓고 자율 활동 시킬 겁니다. 그때 한번 좀 길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10분에서 30분이면 병원은 당연히 10분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직류 치료는 10분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강도라는 게 있는데 강도가 1제곱센티미터당 0.5에서 1mA 정도의 강도로 들어와 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사용할 때 안면마비 환자한테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볼펜처럼 생겼는 걸 얼굴에 포인트로 대고 하거든요. 그러면 볼펜 끝에가 한 1제곱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면적 자체가. 그래서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 강도는 1mA 내외 정도를 설정해서 치료하면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실습해 보면 1mA 했는데 수축 반응이 안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겁니다. 포인트를 잡는 거 연습 꼭 잘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류전기는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물을 적당히 수준이 아니고 흠뻑 적신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물과 개를 충분히 적셔줍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할 때 보여줄 텐데 보통 그 전날 스펀지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려 놓거든요. 그럼 출근하면 스펀지가 플라스틱처럼 딱딱하게 말라 있어요. 그럼 이거에다가 물 뿌리개로 칙칙칙 뿌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거의 물에 푹 담궈야 됩니다. 푹 담그고 나면 스펀지가 몰랑몰랑해지거든요. 그랬을 때 손으로 꾹 짜면 물이 주르륵 떨어질 정도로 완전히 적신 다음에 치료를 적용하는 게 충분히 적신다라는 개념입니다. 어설프게 이렇게 분무기로만 계속 뿌리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극 배치인데 환자에 따라서 다치는 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얼라 널브, 메디안 널브, 라디알 널브, 사이틱 널브, 티비아 널브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데 이때 신경을 따라서 붙여야 되거든요. 다른 교재를 제가 꽤 오래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진들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면 모터 포인트와 신경이 슈퍼피셜, 표층부로 지나가는 부위를 잘 표시해 준 사진이 몇 장 있는데 제가 사실 이 몇 장 때문에 그 교재를 한 몇 년 썼어요. 이게 나오는 교재가 잘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재는 없어가지고 제가 다른 교재에서 좀 따왔습니다. 근데 잘 보고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마사지 할 때도 유용하게 쓰이고요. 치료적 마사지 할 때. 그리고 뭐 전기 치료도 당연히 유용하게 쓰이고 뭐 각종 여러 가지 치료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포인트들입니다. 제 위에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델토이드 머슬의 모터 포인트가 저기, 델토이드 머슬의 미들 모터 포인트가 저기입니다. 근데 델토이드가 언제 우리가 그러면 전기 치료에 쓸 거냐? 바로
스트로크 환자의 숄더 서브럭세이션, 아탈구 있는 사람일 때, 이 어깨가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이거 집어넣을 때 델토이드 자극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포인트 잘 잡아야 돼. FS로 꼭 잘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셉스 브라키 브라키알리스, 뭐 저거는 이제 위에 있는 팔 근육들 한번 넣어봤고요. 우리 직류로 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른쪽 겁니다. 오른쪽 거.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팔 위팔 이 안쪽 면 있죠. 여기 보면은 얼라 널브와 메디안 널브 이렇게 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통해 보면 바이셉스에 이런 볼륨이 하나 있고 뒤쪽에 트라이셉스 볼륨이 있는데 가쪽 면은 근육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 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면 근육이 없는 뼈가 바로 만져지는 이렇게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만지다 보면 갑자기 팔이 찌릿한 느낌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 이쪽으로 메디안 널브와 얼라 널브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널브 치료할 때 저기 두 포인트, 위팔 안에 있는 이 두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거 잘 기억을 해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브라키오 라디알리스 머슬, 플렉서 카피 라디알리스 뭐 있는 머슬들 이런 것들 한번 좀 봐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이야기할 거는 요 앞에 있는 요 포인트입니다. 손목 있는 데 중에서 손목의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메디안 널브가 지나가고요. 새끼손가락 쪽 같은 경우에는 얼라 널브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두 포인트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메디안 널브를 치료하고 싶다. 이 사람 카팔턴을 신두름인데 메디안 널브 자극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에 하나 붙이고 이쪽에 하나 붙이고 이렇게 치료하면 수축시켜보면 환자 손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수축이 나타나면 메디안 널브를 잘 잡은 겁니다. 얼라 널브는 어떻게 잡을 거냐? 여기 하나 붙이고 이쪽에 하나 붙이고 이러면은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저는 닭발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플렉션 되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수축 이렇게 잘 나오면 아 닭발이 나왔네. 이러면 이제 얼라 널브가 잘 잡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잘 찾아봐야 됩니다. 물론 임상에서는 실제로 여기 붙이고 스트랩으로 감고 여기 붙이고 스트랩으로 감고 해도 좋은데 두 개 스트랩 감기가 좀 귀찮아요. 그러면은 한 패드는 어디에 갖다 대느냐? 목 뒤에 갖다 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브라키아 플렉스 상완신경총이 이쪽에 출발하니까 이쪽으로 갑자기 그 이름을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거기도 하나 붙이고 밑에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면 한번 봅시다. 뒷면에 보면 마찬가지 위에서부터 델토이드 머슬 중에 포스테리어 파이버. 실제로 저는 이렇게 스트로크 환자의 숄더 서브럭세이션일 때 델토이드 포스테리어 파이버를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 잘 기억해 두고요.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셉스 머슬들 세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라디알 널브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 이렇게 라테랄 에피콘다에 있는 이 바깥쪽 여기 보면은 오레클레논이 있고 라테랄 에피콘다리 있을 때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이 편 상태에 손으로 만져보면 가운데 홈이 이렇게 만져집니다. 그랬을 때 그 홈으로 바로 라디알 널브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라디알 널브를 이렇게 잡으면 수축 반응이 익스텐션, 엘보드 익스텐션 이렇게 쭉 나오면 잘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FS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는 리스트 익스텐서들. 익스텐서 카피 라디알리스, 익스텐서 카피 라디알리스, 롱구스 브레비스, 익스텐서 카피 얼라리스 이런 포인트들 잘 잡아봐야지 될 겁니다. 이것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다리입니다. 다리의 앞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쿼드리셉스 머슬 이렇게 잘 잡는데 FS실에서 실제로 많은 물리치료실에서 쿼드리셉스 니 익스텐션에 대해서 자극을 줘서 환자를 스탠딩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렉투스 페모리스를 아래 위로 배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 임상 실습 가서 한번 잘 보세요. 되게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도 맞습니다. 렉투스 페모리스에 대해서 전체적 자극을 주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는 렉투스 페모리스에 붙이고 하나는 바스투스 메디우스, 우리 책에 지금 이 사진에는 인터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바스투스 메디알리스 쪽에 두 개의 패드를 붙이면은 렉투스만 붙였을 때는 동일한 자극 강도에서 한 20도 정도 올라오는데 메디알리스까지 같이 붙였을 때 물론 두 개 패드입니다. 두 개 패드에서 같은 강도를 자극하면은 거의 한 70도까지 올라와요. 여러분들 나중에 직접 해보면 와 할 정도로 완전히 다릅니다. 꼭 다르게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잘 살펴보게 되면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익스텐서 디지토름 롱구스, 페로니우스 롱구스 머슬이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익스텐서 할루시스 롱구스라는
근육도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것도 신경계 손상 환자 여러분들 나중에 실습 나가서 FS실 가서 오, 얘 좀 잘하네 이런 소리 들으려 그러면 이 포인트 잘 알아둬야 됩니다. 스트로크 환자가 앵클 도지플렉션이 마비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앵클 도지플렉션이 마비되었을 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발이 안 떨어지니까 서컴덕션 게이트, 발을 못 대는 게이트 시작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앵클 도지플렉션의 근력 강화를 만들어내는데 MMT상 제로, 트레이스, 한 푸어 마이너스쯤 될 때는 티비알리스 안테리어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티비알리스 안테리어가 힘이 제일 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저랑 수업할 때 발 MMT 할 때 제가 텐던 이렇게 팔페이션 하는 거 알려줬었는데 그때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텐던이 제일 굵습니다. 근데 이 티비알리스 안테리어가 문제가 앵클 도지플렉션이 나오는데 인벌전도 같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환자가 한 푸어 그레이드 아니면 페어 마이너스 페어 등급쯤 될 때 이 스파스티시티 때문에 앵클이 인벌전 상태로 자꾸 올라오는 문제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돼서도 TBS 안테리어에 붙여버린다. 이거는 환자한테 더 심해지라는 겁니다. 이제 부위를 바꿔줘야 돼요. 페로니우스 머슬 쪽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바꿔줘서 에벌전을 자극해서 앵클 도지플렉션 할 때 인벌전이 사라지고 바르게 올라오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면입니다. 다리의 뒷면. 다리 뒷면 같은 경우에는 FS처럼 근수축을 위해서 자극할 일은 잘 없어요. 근데 하지만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햄스트링 3개, 밑에 있는 가스트로네미우스 솔레우스 3개 이렇게 붙여줬고요. 실제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이아틱 널브와 티비아 널브입니다. 사이아틱 널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햄스트링이 다리 뒤쪽에 보면은 메디알 라테랄로 이렇게 지나다니죠. 그랬을 때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붙어 있어요. 근데 위쪽과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위쪽에 벌어져 있는 그 포인트에 사이아틱 널브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이면 전체적으로 아래 다리까지 전부 다 신경에 자극이 잘 들어가는 치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티비아 널브만 좀 선택적으로 자극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 오금 부위라고 하는 데 있죠. 마찬가지 햄스트링에 텐던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으면 그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 그 포인트에 붙이면 티비아 널브의 자극이 잘 들어갑니다. 저는 그 환자 치료를 할 때 제일 재밌을 때가 환자가 좋아졌을 때 제일 재밌거든요. 근데 더 재밌을 때가 환자들이 다른 데 가서 치료했던 것보다 치료가 더 잘 됐다고 반응해 줄 때, 아, 내가 치료 잘했구나, 이런 반응이 나타날 때 되게 더 재밌어요. 근데 그때가 당연히 운동 치료할 때 그런 것들도 많이 나타났던 적이 있는데, 피리포미스 신드롬 환자, 백페인 환자들한테 다리 저린 느낌 잡아줄 때 저는 그럴 때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널브를 잡아서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환자분들이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근데 허리가 아프니까 다리가 지릿지릿합니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의 치료실에서는 허리에 ICT 치료를 할 겁니다. 텐스 치료할 수도 있고 ICT 치료를 할 겁니다. 근데 그때 뭐 허리에 패드를 4개 갖다 붙이고 치료를 많이 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허리 머슬 팔페이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픈데 어시메트리가 있어요. 비대칭. 그러면 오른쪽이 좀 딱딱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2개 패드는 허리에 배치를 합니다. ICT가 아니에요. 그냥 4개 채널을, 2개 채널, 4개 패드를 쓴 것 뿐입니다. ICT는 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4개를 붙여야 되지만 저는 그냥 2채널을 쓴 겁니다. 2개는 허리에 붙이고 2개는 다리에 붙여요. 지금 보이는 저 포인트에. 그러면 환자분들이 다리 쪽으로 지릿지릿한 느낌이 정말 거짓말같이 0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진 않아요. 이거는 보면 관문조절설에 의해서 일시적 차단이거든요. 근데 일시적 차단이라고 해도 30분에서 4시간까지 갑니다. 그때 사이에 운동 치료하고 본인이 이제 치료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보면. 근데 요 2포인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고 허리 아픈 환자들이 허리만 붙이려고 하지 말고 다리 쪽으로 이상 감각이 오는 경우는 저 포인트를 잘 활용할 것이라는 거를 좀 잘 알려주고 싶습니다.